자, 세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부세를 대폭 올렸어요. 최고세율 6%까지. 윤석열 정부 와서 그걸 한 3, 40% 깎았어. 근데 집값이 어떻게 됐어? 세금을 깎아주니까. 초반엔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다니까? 자, 노무현 정부에서도 종부세를 계속 올렸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다음 달에 종부세를 반으로 줄였어. 그 집값이 어떻게 됐어?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별로 없어요. 세금 가지고 집값 못 잡아. 그러면 대출 가지고 잡을 수 있어. 근데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만 대출 규제를 할 게 아니고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을 집을 여러 채 못 사게 해야지 사재기가 없어질 거 아니야. 임대사업자 신고만 하면 수백 채 살도 된다니까. 80%까지 된다니까. 막 어느 유튜버들은 윤석열 정부 한 1년쯤 지나서 집값이 이렇게 하향 안정되니까 막 계속 폭락론을 얘기했어. 뭐 엄청나게 떨어질 거다. 근데 작년에 갑자기 집값이 서울 강남이 뛰니까 그분들은 어디로 갔어? 폭락론자가. 어디로 갔어요? 몰라. 이렇게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가 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 해서 뭐 6억 대출 뭐 어쩌고 하니까 또 슬슬금 나와가지고 또 폭락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집값이 낮아질 거다. 어떤 정책, 어떤 정책을 써야 집값이 어떤 이유로 낮아진다. 이런 게 없이 그럴 거다. 맞으면 맞고 틀리면 뭐 말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어떻게 쓰면 그리고 어떤 게 작동되면 어떤 이유로 집값이 하락한다. 이런 게 없다는 거야. 반대로 어떤 정책 때문에 작년 집값이 오르고 또 88 대책이라고 뭐 정부가 발표하니까 또 열받아가지고 더 시장이 뜨거워지고 또 무슨 토지거래 허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했다고 가짜 뉴스 만드니까 또 집값이 더 뛰고. 아니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그래서 토지거래를 더 강화했더니 집값이 더 올랐어. 그럼 최근에 집값 오른 거는 뭐 때문에 오른 거예요? 세금 규제가 안 풀려서. 무슨 세금 규제가?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라든지. 그게 무슨 집값 상승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다주택보단 1주택이 낫다 해서 이제 똘똘한 채로 좀 더 쏠리는 현상들이. 그게 그런 게 이제 엉터리 진단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똘똘한 한 채가 이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는 탈탈한 한 채였나? 아니 그 똘똘한 한 채는 왜 집값이 오를 때만 똘똘해? 아니 집을 사는 사람은 다 집값이 최소한 급락하거나 집값이 크게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집을 사지 무리해서 돈을 빌려서 사는 사람이 누가 집값이 뻔히 떨어질 줄 아는데 똘똘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떨어질 것 같은 집을 안 사? 안 산다니까. 집값이 사자마자 한 몇 억씩 떨어져가지고 1년 안에 한 5억 10억씩 떨어질 것 같다라는 진단이 나오면 집을 사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당선이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때 그 굉장히 강했던 종부세라든지 보유세 강화가 이제 생각이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종부세 올릴 거니까 집을 미리 사자? 좀 불필요한 주택을 팔아버리고 좀 더 좋은 주택으로 합치는 거죠. 누가 그래요? 그런 사람이 몇 명 주변에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디 누군데?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나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도 1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얘기를 마치 그냥 일반적인 현상처럼 최근에 집을 산 사람이 누가 있냐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최근에 집을 산 거래량이 늘고 거래가가 오르게 만든 다수량은 공기업들이 자꾸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니까. 매달 집을 사는데 매달 약정을 하는데 매달 값이 올라가. 서울 주요 지역 마용성이라든지 강남의 신고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몇 건 거래됐어요? 아침마다 계속 카톡이 오니까. 그러니까 몇 건 거래되냐고. 거래량이 근데 그런 거를 거의 아주 그걸 공기업에서 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개인이 사진. 임대사업자 중에 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디 대출을 막 30억짜리를요? 그럼 한 20억 대출을 어디서 임대사업자들은 집값의 한 상당 부분을 대출을 받으니까. 마용성 아파트를요? 마용상 아파트도 최근에는 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2020년 대출을 80% 해줄 때는 강남 같은데 고가 아파트도 80%까지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임대사업자들은.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은 그런 아파트를 사는 거야. 대출을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임대를 놓으니까. 거기다 또 전세 놓으면 또 전세 세입자도 대출을 해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금을 대주거나 어디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사지. 자금 조달을 못하면 못 사지. 자금으로 대출로 집값을 잡으려면 집이 세 채 이상인 사람은 아예 대출을 어느 정도 이상 총액
금액을 정해가지고 한도를 정해놓고 그 이상 대출을 다 환수하면 돼. 그럼 매물이 지금 수백만 개가 쏟아져 나와요. 너무 반시장주의적입니다. 아니지.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시장이 지금 왜곡돼 있으니까 그걸 정상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왜곡시킨 게 뭐냐면 가계대출을 많이 해줬잖아. 주택담보대출을. 그러면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간 사람이 집이 한 채인 사람이 받아간 주택담보대출 액수하고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대출 받아간 액수하고 그런 걸 발표를 해야 돼. 그래야 이게 이 임대사업 특혜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막 해가는구나. 이거는 규제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지. 현황이 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모르지.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 달라서 미국은 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집을 포기하면 집을 10억에 샀는데 집값이 5억이 됐어. 대출이 6억을 받아서. 그럼 집을 포기하면 손해를 은행이 봐. 그걸 비소구 대출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돈을 개인이 물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 망했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은행들이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은행이 절대로 안 망해. 비소구 대출이 없어. 즉 국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금융 시스템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서민들 첫집 주택 뭐 이런 걸 마련하는 사람은 한 3억 정도까지는 3, 4억까지 대출을 해주고 집이 3억보다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은행이 그 주택을 가져다가 경매를 해서 손해를 은행이 떠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은행도 손해를 볼 수 있어야지. 우리는 은행이 돈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개인이 못 갚아서 그걸 경매해서 못 갚으면 그 차액을 끝까지 추적해서 돈을 받아간다고. 부동산 시장을 개발업자, 건설업자와 은행, 돈 장사와 이런 사람들만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정부 관료가 이 부동산 값을 끌어올리게 만드는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알아요? 1000명이 넘어. 기재부, 금융위, 국토부. 그게 끌어올리는 부서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그 지난 20년 동안은 노무현 정부서부터 지금까지는 그 이전에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만 내놨다고.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는 우리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까지는 집이 지금보다 절반도 안 됐어요. 지금은 2200만 채의 주택이 있지만 서울에 140만 개, 경기도에 100만 개에서 수도권에 주택이 240만 개가 있어서 90년까지 인구는 1700만 명이 살았고 집은 240만 개고 지금은 주택이 엄청나게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집값 잡는다고 경기도에다 계속 30년간 신도시를 짓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서울 집값이 잡혔어요, 안 잡혔어? 더 올랐어.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전부 다 서울로 와. 서울이나 수도권에 오면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한 4억, 5억짜리 집을 한 채를 거의 1, 20만 원, 2, 30만 원 월세 내고 살 수 있게 해줘. 그럼 어떻게 하겠어? 지방에 신혼부부나 청년이 지방에 가면 혜택 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몇 억씩 집 한 채씩 줘? 서울에 오면 몇 억짜리를 사가지고 빌려준다니까? 그러니까 벤츠 타고 다닌다니까 젊은 그 청년들이 굳이 집 때문에 서울로 올라온 건 아니겠죠. 일자리 때문에 올라왔는데 집을 구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집을 수도권에다가 이렇게 몇십만 개씩 수도권에 신도시를 짓고 막 건설을 하고 그러면 일자리가 어디 생겨? 돈이 어디로 가요? 경기도에 돈이 계속 쏟아부어지는 거야. 집 하나에 한 3, 4억짜리를 200만 개, 300만 개를 수도권에 지면 그러면 얼마냐 하면 600조, 1000조 원의 투자가 일어나. 수도권에. 그러면 일자리가 어디 생겨요? 수도권으로 다 일자리가 생기는 거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그래서 지방은 다 소멸이 돼가지고 지방에 가면 신혼부부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 서울로 들어오고 싶은데 서울로 들어오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서울 인구는 30년간 100만 명이 줄었다 그랬잖아요. 경기도는 600만 명이 1400만 명으로 800만 명이 경기도에 인구가 늘었어. 경기도가 서울보다 훨씬 커졌어. 이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제안한 게 뭐예요? 골드시티라는 거야.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요? 서울 아닌 곳에 서울처럼 살기 좋은 도시를 자꾸 만들어야 돼. 중장기적으로. 가능하지. 왜? 어떻게 가능하죠? 지금과 반대로 하면 되니까. 지금처럼 서울 집값 잡는다고 그러고 서울 집값을 자꾸 끌어올리는 정책을 내놓고 서울 집값이 자꾸 오르게 만들어 놓고 서울 뛰는 집값을 잡는다고 여기다 경기도에다 자꾸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해. 그런다고 갈까요? 가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지. 가고 싶은 도시를. 안 가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걸 국가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사회생활한 지 4, 50년 동안 휴가를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는 한 1년 정도 안식년 휴가를 좀 가져보자 해가지고 작년 11월부터 휴가를
쉬고 있는데 최근 집값도 폭등하고 네. 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뭔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활동을 좀 할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못한 이야기 또 많으시죠? 많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